이제야 좀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아차 싶었을 겁니다. KG 모빌리티가 최근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잖아요. 렉스턴 라인업은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신차 효과를 크게 못 보고 있고 티볼리는 트랙스 이슈에 밀려서 관심이 금방 식은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이대로는 안 된다 싶었을 겁니다.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차 소식이 꽤 연이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레스 전기차부터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봤던 신차들이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건데 차주분들이 신차보다 더 좋아할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KG 모빌리티가 좋은 소식이 비교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한데 저는 후자에 좀 가깝습니다. 왜냐면 신차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렉스턴 라인업은 특히 실내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고 승차감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판매량이 아예 안 오르진 않았습니다. 모하비보다 많이 팔린 건 사실이지만 팰리세이드랑 GV80 판매량이 워낙 많은 게 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트랙스는 판매량으로 이야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소형 SUV 카테고리에서 2위를 했고 판매량도 1위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토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국산차 판매량 10위권에 안착해 있기도 하고 출시 당시 판매량이 증산하는 대로 올랐으니 판매량이 잘 나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렉스턴도 대형 SUV 시장에서 판매량 3위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2위랑 차이가 너무 크니까 판매량이 잘 나왔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순위로 밀고 나가기도 참 애매한 거죠. 티볼리는 아직 판매량이 안 나오긴 했지만 출시 당시 반응을 봤을 때는 트릭스만큼 센세이션할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공백기를 지내고 있는 건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꽤 흥미진진한 장면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3개월 정도의 공백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꽤 좋은 소식이 많다는 거죠.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미러링 기능 있죠. 이거 업데이트 시기가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닌데 취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토레스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차들이 미러링 기능이 아예 삭제됐잖아요. 토레스를 시작으로 이거랑 똑같은 디스플레이를 쓰는 렉스턴 라인업, 페이스리프트 모델들도 미러링 기능이 아주 깔끔하게 삭제됐단 말이죠. 새로운 기능을 넣어줘도 모자랄 판에 기존에 있던 기능을 삭제하고 있으니 차주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심지어 거의 1년 가까이 업데이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토레스 출시 이후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 결국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토레스 전기차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토레스 전기차부터는 미러링 기능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레스 전기차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1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토레스 전기차보다 내연기관 모델들 업데이트를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면 신차 출시랑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일단 신차 출시 시기에는 새롭게 출시된 신차만 관리하기도 벅찹니다. 신차 반응도 살펴야지. 신차가 출시됐으니 마케팅도 여기에 집중해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서 들어가는 기능이다 보니까 신차 출시랑 동시에 기존에 팔린 차종들 업데이트까지 했어요. 그런데 업데이트 이후에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면 기존 차들뿐만 아니라 새로 출시된 차들까지 오류를 신경 써야 하고 이게 또 품질 이슈로 이어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기를 분산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중에는 내연기관 모델부터 먼저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전 업데이트 같은 걸로 오류도 먼저 잡을 수 있겠죠. 오류를 먼저 잡고 토레스 전기차를 출시하는 게 품질 면에 있어서는 더 좋기도 하고요. 9월이면 이제 6월도 다 갔으니까 한 2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업데이트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항상 토레스를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주는 고객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가장 힘든 시기에 믿고 구매해준 차주들이고 심지어 업데이트까지 기다려준 고마운 고객들입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테슬라처럼 아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주는 것도 좋고요. 이게 정 어렵다면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이라도 같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데이트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고 기다려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는 따로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깔끔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드디어 토레스 전기차가 출시된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보니까 11월 중순 정도에 출시 예정이던 걸 11월 초로 보름 정도 앞당긴다는 소식이 좀 나오던데 일단 확인해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KG 모빌리티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보름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데 차라리 그동안 품질 문제를 더 신경 쓰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름 정도 출시 일정을 앞당길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이상이면 모를까 보름이면 사실상 큰 차이도 없는 거라서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떨어졌을 수 있지만 상상도 못한 수준의 신차 공세가 하반기부터 연이어 있을 예정입니다. 애초에 하반기부터 모든 신차가 출시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거죠. 토레스 전기차가 그 시작입니다. 가격이랑 전략 같은 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냥 신차라는 점부터 굉장히 반가운 차입니다. KG 모빌리티 입장에선 코란도 이모션 이후로 드디어 제대로 된 전기차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반응도 꽤 괜찮은 차잖아요. 심지어 실내 디자인도 내연기관 모델보다 훨씬 좋기도 하고 인산철 배터리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실험 군이기도 합니다. 하필 또 겨울에 출시가 되니까 아마 인산철 배터리에 관심이 많거나 부신이 많은 분들도 굉장히 눈여겨볼 것 같네요. 이런 점들부터 굉장히 좋은 관전 포인트인 거죠. 뭐 요즘 인산철 배터리 기술력도 좋아졌고 히트펌프도 하위 트림부터 기본 장착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승기 촬영을 할 때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검증됐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신차부터는 사실 걱정이 거의 없을 겁니다. 토레스 전기차 다음 신차가 내년부터 쭉 이어지는데 토레스 픽업 트럭하고 KR10이 대표적이죠.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두 차 모두 내연기관 모델도 나올 겁니다. KR10은 가솔린 모델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토레스 픽업 트럭은 처음 콘셉트카부터 전기차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만 출시될지 토레스 내연기관 모델하고 전면부 디자인을 비슷하게 만든 내연기관 모델이 따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장 특성상 내연기관 모델도 따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형 픽업 트럭은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고 지금 이 급의 픽업 트럭이 한국 시장에 전혀 없잖아요. 이건 곧 렉선 스포츠처럼 하나의 시장을 독점해 가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잘 팔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평택공장 생산 라인도 증설될 거라고 하니까 생산 문제도 딱히 없을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KR10인데 얘도 시장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워낙 인기가 좋았던 코란도를 부활시키는 개념으로 나오는 차고 이 급에서 이런 디자인을 가진 차가 없기도 합니다. 관건은 가격하고 옵션 같은 게 토레스를 간섭하지 않으면서 스포티지랑 소렌토 수요를 끌어올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건 좀 더 지켜보면 각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KR10 다음은 F100인데 사실 가장 오랜 시간이 남았으면서도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KG 모빌리티 입장에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의외로 기아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현대차는 아직 이 급의 신차 계획이 나온 게 없어서 논의를 치더라도 기아는 스포츠지급 전기차를 공개했죠. EV5인데 이 차가 국내 시장에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올해 11월 양산 예정이라고 하니까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토레스 내연기관차 출시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단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토레스 전기차, 내년엔 토레스 픽업 트럭에 KR10까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잖아요. 일단 KG 모빌리티 입장에서도 전략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기존에는 내연기관차가 먼저 출시된 이후에 전동화가 진행된 차들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전동화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출시되는 차들인 겁니다. 이러면 이제 경쟁 상대가 스포티지 같은 차들이 아니라 아이오닉5, EV6 이런 차들로 넘어가는 거죠. 심지어 EV5까지 가세한다면 토레스보다 더 적극적인 가성비가 강조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EV5는 애초에 저가형 모델이기 때문에 원통형이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EV5부터 기아도 저렴한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밀 겁니다. 현재 나온 계획에 따르면 출시 순서가 EV5, EV3, EV7, EV4라고 하는데 이 중에 EV3가 보조금을 제외하고 3천만원대인 보급형 전기차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토레스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브랜드 신차를 잇고 있었는데 의외로 강력한 경쟁 상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토레스 내연기관 모델보다도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라 신차 이슈가 아무리 많다 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란 겁니다. 티볼리처럼 애매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발 토레스 전기차는 가격하고 옵션에서 감탄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